오늘 7월 24일인데요. 6월 27일 날 저기 그 발표 6억 그 대출 규제 나오고 나서는 조금 손님들이 전화가 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전화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정책 같은 게 한 달 갑니다. 그냥 무슨 일 있는가 해서 그냥 스톱됐다가 다시 또 문의하고 하니까 신촌구역이 84가 그 기한 물건이에요. 84가 이제 다 나가고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실투자금 1억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7월 1일 날짜로 거기 그 관리처분인가 신청했고요. 이제 관리처분 가을에 날 건데 관리처분 전에 사셔가지고 입주권 상태로 파시면 일반 가세 되니까 2주택이라서 뭐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충분히 세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립가액은 8억 9,700만 원인데 전세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투가 1억 원인데 조금 급하신가 봐요. 조정도 가능하니까 신촌구역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투자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뭐 저희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0 다 돼 가는데 집 하나 사가지고 그 어렵게 장만해가지고 그 집에 그냥 계속 살다가 이제 거기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제가 거기 인천 올라왔거든요. 2004년도에 이제 전세금 딱 10년 보니까 9,500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하니까 딱 9,500만 원. 그래서 저는 1억 모으는데 10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제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택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지원이 되고 또 시골에서 워낙 제가 좀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9,500을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순수하게 모으는 게 10년이지 1억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경남 오차에서 전세 8년 살았거든요. 전세 살면서 그냥 지금도 뭐 거기 뭐 경남 오차를 전세에서 뭐 매매를 했겠죠. 그 집에서 그대로 살았다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재산을 불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평균적으로 그냥 집 하나 사면 거기서 한 10년, 20년, 30년까지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지금 10년 보람 살지만은 거기도 98년 입주해서 여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10년 보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부동산을 거기 또 북의 3단지에서 했으니까 보시면은 이사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10명도 그렇고 거기 삼부한신이 옛날에는 굉장히 대단지고 뭐 49평, 55평까지 있거든요. 그분들이 송도 분양받아서 다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팔면은 이제 물어보잖아요. 뭐 거기 그 6단지도 33평이 많은데 어디로 가시나요 하면 여기 레미안, 부평구청 레미안 있었잖아요. 거기가 2008년도인가 입주해서 거기도 조금 힘든 시기에 입주했는데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2008년 이제 2010년도에 입주했을 거예요. 저희가 2010년도에 이사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집 살 때 제일 2010년도 바닥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10년도 14년도구나. 14년도에 샀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이제 사는 거는 거기서 거기에요. 월급 받아서 사는 거는 다 거기에서 거긴데 요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부동산을 해서 집이 하나는 의미가 없어요. 오르던 내리던 내가 거기 살아야 되니까. 뭐 당장 팔면은 거리에 놨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으면 거기에서 차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같은 거는 이게 뭐 저기 1억은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35세 따가지고 실장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차근차근 여기까지 왔지만은 2004년도부터 지금이 이제 25년도잖아요. 거의 20년을 왔지만 솔직히 뭐 부동산 실장에서 뭐 월급 얼마나 받았겠어요. 물론 5대5 해가지고 많이는 좀 벌긴 했는데 그리고 집에서 쉬는 기간도 있었고요. 애들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 대학교 갈 때 그때는 쉬고 뭐 또 솔직히 실장이라는 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그 월급쟁이라 눈치가 벌써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이제 겸사겸사 또 쉬기도 하고 코로나 시기도 쉬기도 하고 했는데 투자하는 시기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첫째는 애들 명의가 생겼잖아요. 성인이니까. 애들 명의가 2개 더 생겼고, 또 이제 우리 집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3년 비과세를 한번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일시적 2주택 3년 비과세 한 개 사면은 3년 그거를 한번 써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있잖아요. 돈이. 옛날에는 돈이 없었잖아요. 제가 2004년도에 전세금 9,500만 원 깔고 앉았는데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물건이 있어도 부동산은 돈 벌 기회는 많거든요.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빚내서도 가감히 하신 분들은 하셨어요. 근데 저는 빚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있으면 2천만 원 투자하고 3천만 원 있으면 3천만 원 투자하고 뭐 금액에 맞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굴리고 해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우리 이제 부동산 하면은 이제 저처럼 이제 신랑이 직장 다니는데 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그래서 저는 뭐 3, 40대 젊은 세대기나 이렇게 하시는 여성분들한테는 부동산 적극 권유하거든요. 여자 직업은 이만한 게 없다. 남자는 벌고 여자는 이렇게 유지하다가 투자 잘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가 이렇게 벌고 여자가 하는데 이렇게 안 굴려주면 그 재산은 10년 전 재산, 20년 전 재산이 그대로인 집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주위에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아들 여기 그 세일고에 이제 다녔으니까 세일고 친구들 엄마들 지금도 이렇게 같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들이 33살이니까 한 33세인가 15년 이상 만났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그대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근데 이렇게 뭔가를 하신 분들은 재산이 이게 불어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이니까 툭툭 던져요. 이거 하나 사, 언니, 이거 하나, 이거 사나. 그러면은 결국은 조금 기간이 걸려도 뭐 너는 집을 뭐 그렇게 쉽게 사라 그러냐는 게 저는 하는 일이 부동산이니까. 근데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잖아요. 학습이 돼갖고 하시더라고요. 하셔갖고 재개발 해가지고 조금 많이 저기 이익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제 손님들도 좀 사장님을 먼저 좀 알았으면. 그런데 투자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선에서 저 정도 나이 되면 조금씩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조금씩은 다. 그냥 월급쟁이 사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냥. 뭐 거기서 거긴데 물론 이제 맞벌이는 조금 더 벌어요. 맞벌이는 외벌이보다. 그런데 거기서 다 거기에요. 돈 있는 거 1억, 2억. 물려받은 재산 없으면은,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 없으니까 열심히 또 살았겠죠. 나올 돈이 없으니까 저도.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앉아서 이제 애들한테도 부동산 교육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부부가 합산되면 5년 비과세고 뭐 비과세 왜 세금이 있니 없니 뭐 일반과세 해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애들 청약 통장 하면은 그냥 통장만 갖다 주면 집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애들도. 근데 이게 자꾸 대화가 되더라고요. 이제 대화가 왜 지네 돈이 들어가니까 관심이 있더라고. 만약에 엄마 돈만 하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돈이 들어갔잖아요. 너 이거 하면은 적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5천만 원 너 2년 뒤에 5천만 원 예금 하느니 엄마가 부동산으로 1억을 벌어줄게 이러고 이제 돈을 뺏어왔거든요. 그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저처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안전마진 있는 거. 제가 뭐 이렇게 신촌 같은 거 하면은 이게 안전마진이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지. 왜? 저희는 상국구역도 보고 상공육구역도 많이 오는 걸 봤잖아요. 근데 신촌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가 조금 세기 때문에 4억 4천까지는 차이가 안 나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3억 4천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럼 프리미엄 1억 3천에 들어가도 2억 정도는 입주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2억 정도는 안전마진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인천 사람들은 인천에서 어차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뭐 80, 90까지 산다고 보면 20년, 30년을 살면 집을 한번 이렇게 옮기긴 해야 돼요. 새 집으로. 새 집이든 헌집이든 뭐 해가지고 좀 정리도 되고 뭐 새 집이 그래서 이제 새 집이 비싸지니까 또 헌집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천도 그렇지만은 저희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은 집 있죠. 30대, 40대는 보통 맞벌이에요. 맞벌이면 연봉이 한 1억에서 1억 5천은 그냥 훌쩍 넘더라고요. 조금 괜찮은 직장은. 그럼 그 연봉 1억 5천인 애들이 사고 싶은 집이 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인천에서는 요 백운역에서 상공역까지 새 아파트 있죠. 제가 지금 재개발 아파트 추천하는 거 상공 5구역, 7구역, 신촌구역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보면 5년, 10년 후딱후딱 가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는 부동산 투자가 싫어. 나는 뭐 부동산을 사서 성공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1억 투자해서 은행에 넣어놓느니 1억 해봤자 한 3% 하면은 300만 원이지 않나요? 1년에? 300만 원이면 이자 소득 떼고 해가지고 은행 적금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저도 이제 투자를 이제 부동산 꿈은 그거예요. 애들 앞으로 집 한 채씩 사주는 거. 그럼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추가 분담금도 내고 애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빚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는 그렇게 보시고 애들을 위해서라도 요새 저 유튜브도 보지만 저도 낮에 재개발 유튜브 굉장히 많이 봐요. 그 다음에 뭐 6억 세금이 나면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공부하거든요. 근데 돈 벌 거는 재개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은행 투자보다는 낫다. 안전마진이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은 내가 아는 데 하라 그랬잖아요. 부평에 평생 사신 분들이잖아요. 여기서 부평에서 뭐 경남 아파트, 한양 아파트 여기 다 주변에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으로 하고 제가 뭐 신촌구역은 좋은 게 공원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저도 그 상동 호수공원에 이제 가끔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역세권도 좋지만 공원도 좋아요. 왜? 나이 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곡 5구역하고 7구역은 그 미군부대 캠프마켓에 공원도 공원이지만 그 문화센터, 건강센터 있죠. 수영장하고 그렇게 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센터가 안 생기면 요새는 동사무소를 막 3, 4층 올려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배우잖아요. 문화센터 같은데. 그래서 부평구의 중심은 하여간에 백운역에서 상공역으로 되니까 어떤 재개발이든 나는 왜 프리미엄을 1억 3천에 사느냐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럼 제가 기간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5구역, 7구역은 한 5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 붙은 거 한 1억 투자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1년도가 고점이었고 21년도가 고점이고 25년도 거의 바닥이거든요. 바닥에서 꿈틀꿈틀합니다. 제가 그랬죠. 투자는 1번에서 10번 줄 세워가지고 1번에 이제 손님들이 좀 선수들이 들어와요. 부동산에 앉아 있으면 제가 부동산에 앉아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여기서 뭐 월급이 안 나와도 앉아 있는 이유가 1번에 움직이면 저희는 2번, 3번에 따라 들어가요. 그 동네 똑같이. 그리고 6번에 나옵니다. 저는 좀 성질이 급해서. 근데 일반인들은 보면 6번에 막 들어와요. 6번, 7번. 제가 파는 거에 들어와요. 그리고 거의 8번에 들어와요. 그리고 10번에 못 팔고 고생 하다가 다시 바닥에 손해보고 팔아요. 21년도에 사신 분들이 8번, 9번에 들어오신 분들이죠. 보면은. 21년도에. 근데 그 가격이 와요. 서울은 왔잖아요. 고가주택은. 인천은 아직 안 왔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조용할 때 부동산에 놀러 오셔요. 부동산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재개발로 이익 본 언니도 보니까 옆에 8층 아줌마 따라와가지고 그냥 부동산에 따라와서 그냥 얼떨결에 하신 분도 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재개발로 돈 번 거는 뭐 부평 그랑힐스 사신 분들은 뭐 1+1은 거의 대박이죠. 1+1은. 손님들 다 얘기 듣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냥 어디 뭐 불교대학에서 하나 사서 또 쭈루룩 사고 좀 그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은 돈 못 벌어요. 길게 가져가셔요. 그냥 믿고 부동산 믿고. 그러면 부동산에 오셔서 그래요. 야, 내가 얼마 투자하면 얼마 벌겠냐, 이거 몇 년 되면 어떻게 벌겠냐, 그렇게 말하면 부동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을. 그리고 저희는 주먹국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재개발 공부를 많이 했어요. 2004년도에 그 뉴타운 정책, 이명박이 뉴타운 정책을 쫙 뿌렸을 때 그때 재개발 정책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달달달달 재개발법을 외웠어요. 그때는 모르고. 근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가격도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부평은 재개발을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평 그랑힐스라든지 여기 롯데캐슬이라든지 조합들이 그만큼 벌었습니다.
금호 사시는 분들도 사가지고 이익 보신 분들 많고요. 저기 작전역 힐스테이트 자이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20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일반 분양하신 분이 이익을 봤죠. 거기는 그 분양가 나오면서 그게 하여간에 건축비가 오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 분양이 8억 2,500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8억 5천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매물이 34평이. 그러니까 8억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렵다 하면 25평 나오는 거는 한 6억대, 6억 5천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집값을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다면 3, 40대가 사고 싶어 하는지. 그게 신축, 역세권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신축 재개발되는 거. 근데 신축을 8억 5천, 6억 5천 주고 못 사잖아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애가 있으면은 그냥 5년, 10년 보고. 그래서 이제 신촌구역 지금 물건 없을 때 뭐 1억 들어가고 이런 거 만약에 4월달, 5월달에 있으면 바로 팔렸어요. 지금 6월 정책 전이면. 근데 6월 27일부터 손님이 딱 끊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급한 물건이라 있는 건데 이럴 때 사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럭키 부동산 오시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드려요. 에어컨도 많이 시원하고 제가 커피도 사드리고 하니까 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제 재개발 요거 보고 5구역도 사시고 7구역도 사시고 많이들 사셨어요. 그분들 2년 뒤에 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적어도 안전마진에서 마이너스는 안 나요. 지금 사면 원체 내린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떨어져요. 안전 바닥에 뭐 거의 경매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현금이 풀면은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기에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투자하기 좋은 금액이잖아요. 투자하기 좋은 금액. 그럼 팔기도 좋은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부동산 있으면 저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세하게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미래도 제시해주고 또 돈에 맞게 들어가게끔 해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오시면 되게 좀 잘 믿게 하고 저 자체가 뭐 계약을 급하게는 안 해요. 차근차근 하니까 많이들 믿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